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온갖 문제 연구소의 뉴페이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시사계의 땡땡땡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MC 장원. 네, 땡땡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MC 장원 뭐 개그맨 출신이니까 네. 요즘 시그맨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네, 시사하는 개그맨 시그맨으로 했었는데, 예. 그럼 강성범 씨가 하고 있으니까요. 아, 거기는 이미 쓰고 있나요? 네, 제가 뭐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니어? 네. 이 정도로? 저는 뭐 개미핥기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깊이 없이 이제 겉만 핥는 개미핥기. 시사계의 이단아 어떠세요? 네? 시사계의 이단아. 아. 시사계의 제임스 딘. 뭐 이런 거. 진짜 옛날 분이시네요. 네. 쓰는 단어가. 좀 자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지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지금. 방송을 뭐 미성년자가 듣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예. 시사계 인작이 어떻습니까? 인자기 안 주워먹기? 주워먹기. 뭐 깊이 모르거든요. 네. 깊이 모르고 얕게 알기 때문에 네, 네. 주워먹기의 달인 인작이 어떨까. 아, 배부를 찌르네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 시사계 좋은데요? 인자기. 야, 이것도 시인 나이가 MC 장원입니다. 인자기 정도 축구 선수를 알 정도면 나이가 좀 있어야 되죠. 네. 시인 MC 장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인 MC 장원을 부르겠습니다. 좋네요. 예, 그리고 오늘 첫 출연입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구본기 소장입니다. 한 예. 두세 번 인터뷰로 왔다가 예. 고정을 꿰찼습니다. 예. 고정을 꿰찼는데 원래 이 시간이 압도적 컨디션 최영일 평론가 그거 던지면 다 나오거든요. 이 시간에 시사 자판기.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성함만 들으면 네. 재벌가 분이신 줄 알았어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앞에 알파벳 2개 혹시 붙어있나? L땡 뭐 이렇게 붙어있나 저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패널이 바뀌니까 저도 약간 불안합니다. 저도 바뀌지 않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같은 집안입니까? 집안은 같아요. 집안. 네네. 집안은 같은데 아주 먼 지척이라서. 네네. 구씨가 별로 없어서. 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명 지사와 같은 집안이에요. 좋은 집안이시네요. 같은 집안. 굉장히 멀긴 합니다. 네. 네. 자, 먼저 얘기 나눌 것은 일단은 코로나 이야기겠죠.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고심을 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2단계로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 사실 이거 근래 저 생활경제연구원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근래 데이터를 좀 살펴봤어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뉴스피드 넘기다 보니까 그 경제신문에서 폐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자영업자들 뭐 이런 네. 식으로 기사를 쓰더라고요. 진짠가? 궁금해서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사실 폐업자가 그렇게 튀질 않았어요. 자영업자들이.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엄청 절망적인 수치예요. 왜 그러냐 보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 매출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살펴봤거든요. 소위 폭탄 맞았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기제가 보통 두 개예요. 기회를 보고 뛰어들거나 이거 대박 나겠다. 이른바 창업이죠. 능동적인 창업. 근데 보통 두 번째 기제로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에 뛰어드세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직장에서 뭐 잘리거나 아니면은 취업이 여의치 않아서 등등등 이런 식으로 보통 뛰어드시는데 이분들 생각해 보세요. 폐업하면은 뭘 하겠어요. 이분들이 뭐 직장 들어가실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버티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데이터에서 뭐가 보이냐면은요. 월세 못 내고 보증금 까먹고 계신 분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데이터를 분명 봤을 테니까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그 중대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방역과 경제를 어떻게 잘 조절을 하느냐 이걸 상당히 제일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K방역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칭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2주간 2.5단계로 해서 일률적으로 5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너무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확진자 19 확진자 수가 좀 감소되면서 또 이렇게 2.5단계로 한 효과가 한 2주 정도에 또 이제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경제도 너무 힘들고 방역도 이제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요번에 2단계로 이렇게 완화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또 얘기한 게 우리가 이제 타겟을 해서 좀 더 집중적인 방역을 하자.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요양원이나 방문 판매 업체 네. 등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그런 곳을 좀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향 조정했던 것 그래서 같습니다. 뭐 9시에서 이제 시간 제한 없게 만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들어갈 때 명단을 적는다거나 거리를 좀 띄어서 앉는다거나 뭐 이런 방역은 또 그 소상공인 스스로 하시니까 말이죠. 네. 다만 그 PC방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하고 또 뛰어앉기 네. 거기다가 취식을 금지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PC방 그 입장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음식에서 이득을 PC방 사장님들이 보는데 취식 금지하면은 문 여나 마나 똑같다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과연 공무원들이 받느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애 시장은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제 지인들도 이제 PC방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이번 결과에 있어서 그렇게 고무적이지 않더라고요. 기대 심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그 PC방에 오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이제 돈이 좀 되는 이윤이 좀 되는 손님들은 장기간 머물면서 약간 그쪽에 음식도 좀 드시고 이런 손님들이 좀 이윤이 남는데 그런 손님들이 이제 취식이 안 되면 잘 찾아오지도 않고 우리도 막말로 이제 PC방 가서 게임할 때 뭐 이렇게 군것질도 좀 하는 맛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이용객 자체도 이렇게 많이 늘지 않을 것 같고 이 단가라 그러죠. 객단가. 손님 한 명당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윤도 그닥 높지 않아서 크게 기대치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행정적 조치를 뭐 몇 단계다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공포심이 그 단위만큼 낮아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저 코인 노래방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SS 받으면 동네 코인 노래방 가는데 저 2월달 이후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전 진짜 드는 생각이 우리 노래방 사장님들 어떻게 살고 계시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자 사장님인데 제가 자주 가는 곳은 그분이 뭐 라이더를 뭐 하실 것 같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60대신데 네. 저는 그래서 뭔가 총체적으로 정말 그 대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지 예. 않나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또 패턴이라는 게 있으니까 2주간 9시 이후로는 다 댁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네. 풀렸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그 패턴대로 또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피해 업종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보편적이 아닌 선별적으로 7조 8천억 규모의 2차 추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2만 원 통신비 이게 쟁점인데 뭐 감론을박이 많아요. 시인 MC 장원 씨 네.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체감되는 게 없습니다. 예. 사실 결제도 핸드폰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동 결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정액제이기 때문에 늘 나가던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사실 별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얼마 빠져나가는지 별로 신경 안 쓰다 이 신경 안 말이죠? 쓰죠. 예. 그러니까 2만 원이 준다 그랬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제 손에 쥐어지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별로 이제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 생활에 뭐 이렇게 원래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정서적인 게 좀 크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위안을 전하기 위한 건데 그 효과만을 노리고 하는 것이라면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처음 시작부터 만약에 다 전 국민 지급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17세부터 34세까지 그리고 50세부터라고 해서 이미 그 중간에 받지 못하는 세대들은 마음이 한번 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가 약간 미운 털이 박혀서 더 좀 약간 안 좋게 보게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구성학번. 저요. 일단은 2만 원이라는 액수가 일단 주는 느낌이 별로다. 그때 1차 긴급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가구당 뭐 40만 원, 그다음에 뭐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이렇게 해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선별 지급으로 바뀌면서 그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2만 원 통신비라고 하니까 2만 원?
야, 나도 2만 원은 있어. 그거 안 줘도 돼. 괜히 그거 주고 생색내는 거 아닌가. 어떤 국민적인 좀 저항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고생하셨던 국민들을 위한 작은 위로와 정성에서 그 이낙연 대표가 9일날 대통령하고 면담하면서 제안했던 것을 문 대통령께서 받으신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도움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떤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뭐 대기업이 통신사를 배불리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정액제로 뭐 6만 원이든 5만 원이 내든 뭐 18,000원을 내든 또는 만 원을 내든 어차피 2만 원에 대해서 통신비에서 삭감되는 거거든요. 내가 6만 원 냈으면 이제 다음 달에 4만 원 내는 거고 만약에 18,000원 냈으면 또는 만 원을 이번 달에 냈으면 만 원이 2월 돼서 또 그 다음 달에 또 만 원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은 되지만 어떤 액수적인 거, 그다음 아까 전에 MC 장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직접 내 손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 체감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낙연 네.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의 위로 차원이다. 그렇죠. 라고 했는데 받는 국민들 위로가 안 된대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 네. 좀 정쟁적 요소가 있다고 봐요. 솔직하게 있어요. 말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릴 때 자영업자 거의 폭탄 맞았다 며칠 했잖아요. 이 얘기 집중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를 본 사람이라면은. 왜냐하면 마이너스 전년 대비 마이너스 99%, 98% 이렇게 나버렸어요. 이거는 보면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 이번 대책을 보면은요. 정부가 대책을 하나만 내놓은 게 아니고 패키지 형태로 내놓거든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단 하나의 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정책, 이번에 대책도 패키지라는 이름을 아예 달고 나오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쪽 저쪽에서 대책대로 쏟아붓는데 그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중에 하나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과자 선물 세트 봤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 종합 선물 세트.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 뭐 별사탕도 있을 거고 껌도 있을 거고 뭐 큰 파이도 있을 거고 한데 별사탕 같은 거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별사탕 같은 거 하나 갖고 지금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거 과대 지금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그 통신료 그리고 2만 원 지원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통신비, 통신료 거기에 방점을 찍는데 사실 2만 원에 찍어야 돼요. 이거는 결국은 그 2만 원을 내가 통신비에서 빠지면요. 가처분 소득 내 2만 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8만 원이 늘어나는 건데 없는 것보다 나아요. 별사탕 안 넣는 것보다. 그러면 이렇게 물론 없는 봅시다. 건 아니, 별사탕이라도 뜯었는데 2개 더 있으면 기분 나빠요. 또 그런 측면도 이게 있어요. 그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은 홀수로 가야지. 인자기 주웠어. 축의금을 받아도 사무실로 가거든요. 재밌다. 지금 구 소장님이 가처분 소득 얘기했으니까 네네. 그럼 이거 자동으로 통신비로 빠져서 통신회사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네. 바우처나 카드나 현금으로 줘라 2만 원씩. 그러면 3인 가족, 4인 가족 6만 원, 8만 원인데 네. 그걸로 써서 승수 효과를 만들 수 있게 해라. 네.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뭔가 냉정하게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메커니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지난 어떤 지원금 같은 거 받으면서 제 친구들도 그러고 속 터져서 못 해 먹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서버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신청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을 이게 통신사한테 떠넘긴 거거든요. 통신사한테 떠넘겨버리고 통신사들이 알아서 삭감을 해주는 장치를 여기다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재벌이나 그 통신사의 배를 불린다. 이거는 여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다. 여하가 어차피 2만 원에 대한 혜택은 우리가 13세 이상 4,640만 명이라고 이제 추산하고 있는데요. 혜택을 2만 원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정부한테 받느냐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한테 받느냐 소비자한테 받느냐 매한가지거든요. 차라리 더 귀찮아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게 행정 절차를 본인들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거 받기 싫을 거예요. 오히려. 네, 인력을 더 보충해야 돼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근데 통신사는 그래도 그랬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네. 약간 표정 관리 같기도 한데 그 2만 원 할인해 주는 걸로 인해서 약간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통신사를 배불리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생활경제 문제 관련해가지고 연구하거나 또는 활동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정책은요, 갑툭튀가 아니에요. 지금 시민들이 이거 뭡니까? 갑툭튀?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시는데 사실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보편요금제라고 도입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다 요금제들 5만 5천 원 이상 쓰고 계실 거예요. 지금 5G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 밑으로 내려가는 요금제가 없거든요. 근데 5만 5천 원 요금제 쓰는 사람들이 7만 5천 원 요금제 쓰는 사람보다 1기가바이트당 그 데이터 요금을 12배를 더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비자들 바가지 쓰고 있으니까 한 뭐 2만 원 중반대, 3만 원 중반대 요금제 출시해야 된다. 이거 강제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합의점에 다다라서 지금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이 빨리 통과시켜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법률 발의를 누가 했느냐? 그 정부 입법 발의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정부가 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거를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그런 맥락에서 나온 부분도 있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만 원에 대한 통신비 2만 원에 대한 어떤 비판보다는 그 스마트폰 이런 통신 요금에 대한 인하가 이번 기회에 국민들한테 좀 의식이 저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정쟁을 벌이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 이러다 자영업자 다 죽겠다는 생각이에요. 진짜 이거 사람들 다 죽는다. 지금 이쪽에서 2만 원 갖고 싸울 에너지를 가지고요. 다른 대책들 같은 거 만드는 게 차라리 개발하는 게 낫죠. 제가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 이번에 너무 속상을 한 게 저는 이 정치인인 행정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면서 깜짝을 놀라가지고서요. 왜 그러냐면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대책들을 막 내놔요. 패키지를 내놓으면은 그러면은 정치인인 행정수장들은 뭘 하나 하고 제가 막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10% 지역화폐 인센티브 주던 거 15% 더 얹어주겠다. 한 달 내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같은 시기에 서울시가 뭘 했냐면은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 관리하는 건물들이 있어요. 임대료를 인상했죠. 네, 임대료를 인상했어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거기에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니까 정무적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인 지금 행정수장이 없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가. 구수당이 정정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전부 추경 금액이 7조 8천억 원인데 통신비에만 1조가 나가거든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왕 보편으로 하라는데 싫다. 선별로 한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이 1조를 아까 계속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소상공인한테 더 두텁게 해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정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야당은 모든 야당이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계속 고집하려는지 어떤지 그건 좀 두고 봅시다.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등교 없이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을 장기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 학습 격차, 교육 격차가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는 시스템들도 학교마다 처지 차이고 또 집에서 아까 LTE 데이터 얘기했습니다만 각 가정에 어떤 컴퓨터가 있느냐, 뭐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 휴대폰은 뭘 쓰느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한 대냐 두 대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여러 명 있으면은 한 대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가 3명이서 그 한 대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사이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물론 이 와중에도 하는 친구들은 다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인님처럼 네. 학창 시절에 공부보다는 다른 데 신경 쓰셨던 분들은 안 그럴 수 공부 있잖아요.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못하진 않았는데 다른 데도 관심이 많긴 했습니다. 예. 우리 이동영 진행자님도 아마 그건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는 아마 아닐 겁니다. 예. 네, 그렇겠죠. 근데 이거 학습 격차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예전에 있었던 무슨 개천에서 욕난다 이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출신들 보면 강남이 제일 많다. 그렇죠. 한 부모들 60% 직업을 보면 차이가 전문직이 제일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습 능력도 그 빈부 격차를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이게 코로나가 겹치면서 더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대치동에 사시는 또 대치동에 또 학원가가 또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때는 노량진이었는데 이제 대치동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2의 대치동이다라고 하는 목동. 그렇죠? 이 두 군데를 비교하면 지금 학원이나 또는 그룹과외 또 좀 어떤 재정적으로 좀 괜찮으신 분은 1대1 과외로 하면서 학교에서
또는 원격 수업에서 해주지 못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메우는 지금 상황이라서 혹시 그 재정적으로 조금 더 나으신 분 집안의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회에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과외나 학원을 통해서 많이 메꾸는 입장이고 그렇지 못한 또 분들은 지금 원격이나 아니면 EBS 방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력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 가외 모자란 걸 가외나 학원물에서 할 수도 있고 네. 뭐 2.5단계를 학원도 못 가니까. 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좀 부잣집 아이들은 누군가가 지켜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너 왜 온라인 수업 안 하니? 이렇게. 네. 그런데 뭐 맞벌이 부부라든가 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않습니다. 아이들 의지에만 맡겨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저 강의를 자주 나가는데 대면 강의랑 온라인 강의의 그 학습자들의 태도랑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요, 확실히. 우리도 요즘 화상회의 많이 하잖아요. 화상회의 하면은 그 집중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대면 아직 그 우리가 전환이 안 된 거예요. 그 어떤 대면 비대면 어떤 네. 회의라든지 공부를 하는데 학습을 하는데 그럼 아이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과외를 붙여줄 수 있는 어떤 이른바 중산층 이상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큰 어려움을 그렇게 겪지는 않으시겠죠. 겪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저희들 비대면 이번에 원격 수업할 때 제일 걱정을 했었던 게 그거였어요. 타블렛 PC 같은 게 있어야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아예 그것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청이 재빠르게 조금 조사해가지고서 지급을 했는데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데이터가 수집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한번 설문조사를 싹 해봤어요. 네네. 설문조사 해가지고서 그러면 아예 진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타블렛 PC 같은 기계가 없는 사람도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초중고 학생 중에 18%가 없어요.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한 반당 보통 20명 정도 되니까 3명에서 4명 정도는 아예 학교도 못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애가 2명 있는데 그 원격 수업하는 또 시간대가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대로는 원격 수업을 한 해만 받을 수 있지 또 그럴 한 수 해는 받을 있겠네요.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금을 들여서 지금 입장에서는 좀 거금이죠. 그래서 태블릿 PC를 또 하나 샀어요. 예. 그런데 하물며 만약에 지금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명이 있는 집은 또 이게 시간대가 또 다르지가 않으니까 더 힘든 상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부 마무리하고 또 4부에서 이어질게요. 광고 듣고 옵니다.